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넥스트레이드도 끝나서 오늘 원익홀딩스가 좀 하락률이 심했죠. 로봇주들 중에서도 하락이 가장 심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우려했던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 자체가 이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생기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딱 봐도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먹어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익홀딩스 이대로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부분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CES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CES에서 발표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와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미묘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세 삭태가 뭐였죠? 오늘은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가 거의 주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슬슬 메인 섹터가 바뀌는 구간이 왔나? 라는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 오늘 다뤄볼 거예요. 결국 이제 원익홀딩스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죠.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일정이 도래했기 때문에 단기제로 소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응까지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또 제작하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은요 100% 뭐죠? 공짜죠, 공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시작 전에 좀 눌러 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다른 종목들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영상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창 오늘은 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고가라기보다는 화이팅 하시죠. 우리 댓글창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고, 우리 많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섹터, 이 시장의 순환매적인 관점을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자 로봇 섹터의 주주이죠. 로봇 섹터 좋아요. 26년에도 계속해서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살짝 미묘하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로봇주의 흐름 한번 봐볼까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대다수가 일단은 음봉이 떴어요. 이 말은 일단은 로봇주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시죠? 일단은 3등주 로보티즈 마이너스 2.41% 마감이 됐고요. 대장주 레인보도 2.84 하락 마감됐습니다. 다만 이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렇죠? 요 구간 다른 로봇주 갈 때 얘는 못 갔어요. 근데 얘는 CES에서 뭔가 좀 발표할 만한 기대감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이 나왔던 거는 이제 모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하죠. 다른 회사 이제 인수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한 거를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해서 채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기 악재가 나왔다. 하지만 CES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요 구간에서는 요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프로 정도 되죠? 그래도 한 7% 정도는 가볍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 한번 봐볼게요. 로봇주가 아무래도 이 대다수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데 상위 랭커들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어쨌든 오늘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보이실 텐데, 알테오젠, 바이오죠. ABL 바이오, HLB 바이오, 리가캠, 펩트론, 코오롱, 삼천당, 파마라 리서치까지 대부분의 상위 랭커들이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요것 때문이에요.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중순에 있어요. 13일부터 16일에 있습니다. 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CES는 거의 임박이 된 거기 때문에 단기제로 소멸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CES에서 우리 원익로보틱스가 신제품 발표를 하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원래 FM대로 접근을 했다라면요, 이 일정이 오기 전에 일단 비중을 줄여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일정인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거는 매년 1월 중순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청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결과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좋았죠. 자, 여기서도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셀트리온 어제 굉장히 좋았죠. 뭐 휴젤도 있고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좀 일정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 자, JP모건 헬스케어, 이것도 일단은 우린 시장 참여자로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매년 1월 중순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앞두고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일정 뭐가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 바로 자 인터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자, 인터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자, CES도 그렇고 모두 이제 박람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터배터리는 3월에 있는데, 자, 보세요. 2차 전지 최근에 안 좋긴 한데 항상 이 인터배터리를 앞두고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래 배터리 뭐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 한농화성이 있습니다. 얘도 최근에 2년 동안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인터배터리가 3월에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월 달에 주가 보세요. 한농화성 어때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23년이에요. 근데 24년도 보시게 되면 이때 어때요? 3월 달이에요. 3월 달을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3월 달에 고점을 찍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26년은 어떨까요? 충분히 재료 매매, 일정 매매로 접근 가능한 섹터이다. 자, 중장기적인 포트가 아니라 자, 수익 관점으로 일정을 앞둔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원익홀딩스 보러 왔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라면요, 자 한농화선도 충분히 이 3월달 인터배터리 일정 앞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접근하시는 거예요. 주리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종목 선정이죠. 종목 선정. 종목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정 매매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 이런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패턴만 알았다라면 우리가 쉽게, 사실 CES도 일정을 제가 12월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쨌든 우상향을 하셨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12월 중순에도요, 이 CS 일정 도래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비중을 축소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자, 우리 일단 다시 원익홀딩스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원익홀딩스 단기적으로는 어디서 대응을 하자 그랬죠? 11선입니다. 11선. 원익홀딩스 앞전에 상승했던 구간을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 11선을 타고 가요. 11선을 이탈하는 순간 그때부터 강한 조정이 나왔죠. 요 구간. 하지만 다시 한번 단기평선 위에 올라타면서 11선 위에 올라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일단은 11선이 이탈된다면 우리가 비중이라도 축소를 해보자. 다만 자, 일정이 이제 1월 6일부터 9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원익홀딩스의 신제품 발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알레그로엔즈 CS26에서 공개될 핵심 기술 및 신제품 미리 보기라고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거죠. 핵심 관점. 26년 출시 예정인 알레그로엔즈 모델이 현장에서 최초 공개된다. 이거 제가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렸죠. 왜 세력들은 우리 원익로보틱스가 이런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을까? 기사 한 줄 없을까? 자, 그 말은 그 당일날 발표가 되는 그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특징주. 이 특징주가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죠. 그리고 나서 캔들이 크게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 그래서 CS 일정이 단기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우리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섹터가 지금 수급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도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원익홀딩스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는 대대상승주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대상승주 법칙 뭐라 그랬죠? 10주선을 이탈 안 한다. 요거는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상의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10주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CS 일정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끝나고 조정이 나오면 분명히 하방 압력이 작용될 거고, 그 기간 동안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0주선에 지지를 받는다라면 여전히 대세 상승주로 갈 수 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뭐죠? 요거죠.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요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산업지원 행정명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25년에 나온 기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6년에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100% 진행될 수밖에 없다. 100%는 좀 그러니까 99%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진행하는 거죠. 비슷한 섹터 내가 있다 그랬죠. 조선 쪽, 그 다음에 원전 쪽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조선도요, 결국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중국이 자꾸 이제 대만 앞바다에서 어때요? 대만이 있으면 여기서 계속 군사훈련 하고 있잖아요. 왜 하죠?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고, 대만은 또 뭐가 있나요? TSMC,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 세계 1위 업체인 TSMC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군사훈련 하면은 중국 견제해야죠. 대만 못 가져가게. 그러려면은 군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미국의 군함이 중국보다 적다라고 해요. 군함 늘리려면 조선업이 필요한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배를 만들 수 없죠. 그렇다면 조선업 세계 1위 중국이죠. 중국한테 요청할 수는 없죠. 중국 견제할 건데 2등이 한국이에요. 당연히 2등인 한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조선주 대장 중에 하나인 하나오션, 24년에 트럼프 당선된 직후 조선업의 부흥을 언급을 하자마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점 대비 한 5배 정도 간 것 같아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 역시도 트럼프 당선된 직후 5배 정도 갔습니다. 이거 왜 가죠? 미국도 지금 원전이 필요한데, 결국에 AI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이 필요합니다. 원전. 근데 원전은 또 미국도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시공을 못해요. 공사,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프랑스, 두 번째 미국 자체적으로 원전을 다룰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중국과 러시아, 네 번째가 일본, 마지막이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이렇게 원전을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라이벌 프랑스는 맞죠. 미국은 자체적으로 시공을 못하죠.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 당연히 미국과 협력할 일은 없고, 일본은 어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원자력 기술력이 퇴보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과 프랑스가 남았는데, 어쨌든 프랑스도 한국도 모두 다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죠. 그래서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로봇의 행정명령, 제가 왜 100%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미국은요, 하드웨어 상당 부분을 일본, 유럽에서 수입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슷하죠? 원전이랑 조선이랑. 하드웨어 못 만들어요. 즉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만 잘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드웨어,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양산을 앞두면서 액추에이터 주문을 중국 기업에 넣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면 중국 견제할 건데 어때요? 중국 업체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사 이익이 어디냐 봤더니 한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 기사에 보시게 되면요, 휴머노이드 특허, 로봇 관련 특허가 지금 우리나라가 4위예요. 물론 중국에 비하면 한창 부족하지만 미국, 다음이 일본, 그 다음 한국이에요. 한국이 어찌됐건 특허 관련 4위이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미국 회사예요. 이제 미국 회사에 이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로보티즈가 있고, 우린피트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한다는 얘기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오더라도 우리 원희홀딩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기 재료 소멸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11선에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은 10주선에
대응을 해보자. 물론 요거는 일단은 제가 기준선을 잡아드린 거지 무조건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워닝홀릭스 관련된 내용은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이 필요하다.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의 선물은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냐? 일단 예상 수익률부터 말씀드리면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500%. 그냥 갑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무상증자 종목이 많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 무상증자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저스템 무상증자 권리락, 대한제강 무상증자 결정의 52주 신고가 또 있어요. 유일테크 무상증자, 폰드그룹, JW 신약 모두 다 무상증자 얘기만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은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사례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어요. 그 결과 저점 대비 1300% 갔어요. 점상을 3번 가고 하한가를 또 3번 가고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오로지 무상증자로 갔고요. 이 당시에 무상증자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테마가 형성됐고 그 결과 무려 13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시장 상황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테마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증자 관련주도 알아보자. 그렇다고 해서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는 건 아니죠.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얘 유보율이 대략 2000% 되네요. 굉장히 대기업치고 미비합니다. 자, 다른 대기업, 자, 현대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유보율이 굉장히 작아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의 유보율, 자,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75000이에요. 현대차 유보율이 7200%였죠. 근데 이 종목은 현대차에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75000%예요. 이거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 20대1, 30대1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2000%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아직 완벽한 테마도 아니다 보니까 늘 우리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어때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왜? 유보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 드리고,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 제약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330% 상승을 해줬는데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얘도 점상을 3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2대1 진행하고 330%.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은 이제 8대1에 무상증자 진행했고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 이상도 가능해요. 하지만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우리는 이런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그래도 500%, 이 정도면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베팅해 볼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워닝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요. 자, 요 종목 한번 전량 진입해 보시죠 라고 하면 안 되죠. 워닝홀딩스 아직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여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500%가 예상 수익률이라면 손익비가 좋아요. 자, 손절 구간은 짧고 수익 구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소액은 한번 우리가 진입을 해보자. 소액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실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죠. 자, 그런 종목도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에 기간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혹은 2년? 너무 길어요. 자,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 6일 동안 6연상 같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뭐죠? 바로 요거죠. 최근에 시장의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이거 다 보고 있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고르고 올랐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만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리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시 나오면 이렇게 가요. 점상으로 갑니다. 이때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또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지 말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5일 자, 정규장이 마감이 됐고 시간에도 끝났기 때문에 자, 오늘 진입은 어려워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월 6일 요 날입니다. 이때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진짜 귀찮다고 하실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 링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니까 편하게 눌러주시고, 대신 이 링크 눌러주시려면은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건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우리 화요일장, 자 1월 6일이죠. 요때는 제가 늦어도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빠르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익홀딩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일정이 도래했다. 하지만 일정이 도래했지만 우리 원익홀딩스, 자 원익로보틱스의 이제 발표가 남아있다. 분명히 신제품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기사로서 후속 기사들이 나올 거고, 제가 뭐라 그랬죠? 특징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자, 특징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마치 글로벌 빅테크들의 어떤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뭐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어떤 샘플을 요청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사들의 내용을 토대로 어때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온다라면 분명히 또 한 번의 상승은 기대해 줄 수 있으나 단기 재료 소멸 관점이 접근했기 때문에 윗꼬리단 캔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게 홀딩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추를 동호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보고 진입하신 분들, 상대적으로 어떤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비중 축소까지는 꼭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내용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는 우리 많은 워닝홀딩스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또 새로운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